안녕하세요. 예, 오늘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네, 진짜 그 3주 꽉 채웠습니다. 네, 3주 꽉 채웠고 매일 학원 벌써 22일 차네요. 참 하루하루 어떻게 말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 주제도 고민되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냥 약소하게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풀어내면서 그냥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아직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게다가 우리 보시는 분들이 끝까지 아마 보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데 시청 소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어쨌든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이크 이제 차에서 찍는 날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마이크를 제대로 설치를 해서 제가 들리는 음성이 좀 차량 소음하고 너무 섞이지 않게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데드라인 효과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어저께 제가 퇴근을 좀 일찍 하는 덕분에 끝나서 도서관을 갈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오랜만에 책을 좀 빌렸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빌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책이 원래 2주 빌려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뒷사람 대출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을 연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총 도합 3주를 빌려주거든요. 이제 그 3주를 빌려주는 거가 2주에서 3주. 이거면 사실 책을 충분히 읽죠. 근데 책을 만약에 한 권이 아니라 저처럼 뭐 두세 권 혹은 뭐 네다섯 권 이렇게 빌리신 분들이라면, 왜냐면 한 권에서 뭐 정독을 하기보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읽을 수 있는 발췌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의 이점을 살려서 그렇게 많이 빌릴 때에는 이게 정말 마감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하세월 하면서 또 다른 책도 눈에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 없이 온전히 이 책에 집중해서 이걸 무조건 갖다 주어야 하니까, 그래야지 다음 책이나 이런 거 연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서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 기점이 생기는 거죠. 기점이 생기면서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시간을 미루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마감 시간이 생김으로써 이 책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손에 들려오기까지 다시 또 다른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의 효과를 누리니까 오히려 막 일주일 전에 뭐 다 읽히거나 아니면 또는 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했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이거를 오늘 마감일, 오늘 이제 대출 반납일인데, 그러니까 휴일 같은 때 오늘 대출 반납일인데 오늘 이거 조금이라도 읽고 중요한 부분이라도 읽고 내보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360쪽 뭐 몇 쪽 400페이지가 되는 그런 글들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집중해서 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시험 기간의 마감 효과에서도 차이가 나죠. 사실 이 벼락치기라고 연결 지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시험 기간처럼 평소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가 잘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내년 다음 주에서 시작하는 이 기말고사 공부 때는 미리 평소 공부 해가지고 내가 마감 칠 때 이렇게 몰아서 하지 않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감 효과를 일부러 중간중간 넣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실제 마감보다 일주일 전에 1차 마감, 2차 마감, 그 일주일 전에 1차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예시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할 때 이 데드라인 임팩트가 결국에는 지금 벼락치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확 와닿는 이런 비유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번 죽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에서 그 개선 장군이 집에 자기 금이 환영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글들을 이런 문구를 서로 외치고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분에 취할 때, 이렇게 기분에 도취되고 좋을 때에도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가 이렇게 좋은 날에도 누구에게나 끝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만할 필요도 없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차피 너도 나도 다 죽는 건데, 그 사이에 뭐 좋고 나쁘면 얼마나 더 큰 게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험 기간을 앞둔 공부하는 학생처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될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죽음 앞에 두고서 벼락치기처럼 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하루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쉬운 이야기지, 사실 지금 나갈 직장이 있고, 꼬여버린 대인관계가 있고, 꼬여버린 금전관계가 있고, 이미 우리 채무관계도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앞두기에는 뭐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너무 많이 남았을 때에는 그 중간중간에 일부러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능 볼 때도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 10년 계획이 될 수 있고, 10년 마감이 될 수 있고, 5년 마감이 될 수 있고, 3년 거꾸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발리에서 1년 살기, 한 달 살기, 체코에서 한 달 살기, 이런 한 달 살기가 유행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 한 달 살기 하면서 그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지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또 잘 자라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커서 또 그들의 이 자식을 낳고 또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서로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서로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정말 잘 죽는 법에 대한 생각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가 전혀 예측 불허이긴 하지만, 어떤 가닥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이 역순 스케줄링 방식으로 조금씩 이나마 그 상상하고서 한번 이 내가 꿈꾸는 어떤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데드라인 이펙트를 꼭 말씀드려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제가 역순 스케줄링으로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데일리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위클리, 이 주간 계획이 제대로 서는 거가 일단 이번 주에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들거든요. 한 달이 7월, 8월 이런 숫자들로 딱딱 구분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이런 것들 넘어서서 연간에는 뭐 하고 5년 후에 뭐 하고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쯤 뭐 하고 이런 생각들을 물론 정확하게 하긴 어려운 거 맞아요. 맞는데 조금 내가 약간의 어떤 조금 이루고 싶은 목표까지 조금 더해서 뭐 500억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허황된 걸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거에서 조금 더 상향된 수치로 해서 잡아본다든지 하면서 중간중간 마감 시간에 그 효과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 그 시간별로 하는 거 안에서는 결국에는 태스크별, 이거 뭐라고 하죠? 임무별, 업무별로도 그 프로젝트별로도 데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중간중간 징검다리를 놓아서 갔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에서는 이 죽음에서도 중간중간 징검다리를 놓고 내가 이런 이정표까지 어떻게 저런 이정표까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상상이라도 잘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확언 외칠 시간입니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나는 원래 새로 시작한 온라인 사업에서 매출 5천만 원을 꾸준히 만들어낸다. 4. 2026년 내 책이 출간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5.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내가 더 자주 행복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늘 화이팅이고요. 오늘 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다음 주 계획은 어떻게 짤지, 저는 일요일날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나만의 루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며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이 저의 이제 경험을 말미암아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정말 활용하고 조금이나마 적용해 볼 수 있는 점들을 찾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하시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